요즘 현대축구에서 압박은 수비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이라고 모두 똑같을까요? 틀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압박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가 빌드업을 주도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로 가능한 높은 지역에서 볼을 탈취한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압박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할지 팀에서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은 두 가지 압박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중 가장 팀에 이식하기 쉽고 약속된 플레이가 잘 나올 수 있는 방식은 맨투맨 압박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술이라 할 수 있는 이 압박을 가장 잘 구사하는 대표적인 감독은 전 리버풀 감독 위르겐 클롭입니다. 클롭은 도르트문트 때 게겐프레싱이라는 압박 전술로 축구계에 큰 획을 그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의 방법은 체계화되고 보완되어 리버풀에서도 큰 업적을 남기는 데 기여했습니다. 맨투맨 압박은 말 그대로 상대를 한 명씩 잡아서 마크하는 것입니다. 1대1로 한 명씩 잡아서 강하게 압박을 시도해 볼미스를 유도하고 상대를 약한 부분으로 몰아세워 소유권을 가져오게 하는 전술입니다. 만약 상대가 공을 제대로 방출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 공을 빼앗기게 되면 곧바로 상황은 반대가 됩니다. 이제는 자신을 1대1로 마크하던 선수들을 공격수로 맞이하게 되고, 공격과 수비의 수가 동일해져 수비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수비는 어지간하면 공격수보다 한 명 이상은 많아야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리를 비우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 공격수의 배후 침투와 공을 잡은 선수 두 명 다 시야에 두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의 경기에서 보면 투엘 역시 이런 맨투맨 전방 압박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을 한 명씩 잡고 있다가 공을 끊어냈을 때 곧바로 전방 압박하던 모든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해 역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럼 비엘사식 1대1 마크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최종 스위퍼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이 상대를 마크하는 전술입니다. 하지만 전방 압박 시 상대가 탈압박을 성공했을 때 후방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약간 다릅니다. 전방 압박을 풀어낸 상대팀이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공격수들은 빠르게 자리로 복귀하기보단 계속 압박 모션을 취하면서 상대가 쉽게 볼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때 2선과 3선의 선수들은 빠르게 자기 위치로 돌아가 미드 블록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미드필더 진영으로 올라와도 이미 수비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존 디펜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후방 빌드업을 시작하면 다시 재차 압박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되죠. 이런 맨투맨 압박은 서로 간에 누가 누굴 잡을지 약속만 하면 되기 때문에 팀에 이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즌 도중 선임된 감독들이 주로 선택하는 압박 방식이죠. 하지만 이 전술은 강한 체력을 요구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체력이 떨어져서 마크맨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팀 수비 라인으로 상대가 쉽게 넘어오게 되고 실점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전방 압박을 하는 팀들은 시즌 전 체력 훈련을 많이 해야 하고, 시즌 중에도 체력 관리가 정말 잘 되어야 합니다. 이 압박은 맨투맨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블록형 압박을 잘 구사하는 팀은 바로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입니다. 어쩌다 보니 영상마다 과르디올라를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현대축구에선 과르디올라를 빼먹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로우 리스크지만 구조적인 플레이를 하는 이 압박은 최전방 공격수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전방 공격수가 압박을 구사하는 수비 블럭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술을 사용할 때 최전방 공격수의 활동량이 많고 영리해야 합니다. 우선 블럭이 갖춰지면 최전방 공격수가 위치를 잡습니다. 그러면 같이 올라온 선수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맨투맨 마크와는 다르게 갖춰진 블럭 안에서 컴팩트하게 압박을 시도합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제대로 압박하지 않는다면 밸런스가 붕괴되고 상대가 쉽게 탈압박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블록형 압박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경기를 지난 19-20 시즌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 리그 2차전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맨시티가 압박에 성공해 선제 득점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득점하기 이전 압박이 시작될 때 필포든이 블럭을 형성하기 전 뒤에 있는 상대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패스할 수 있는 길을 1차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상대 위치를 확인한 필포든이 위치를 잡게 되면 동료들은 필포든을 중심으로 블럭을 형성해 각자의 위치로 움직이죠. 그렇게 서서히 상대를 몰아세우다가 고립됐을 때 볼을 잡는 선수와 가장 가까운 선수가 압박을 시도합니다.
해당 장면에서는 라파엘 바란이 볼을 잡고 있는데 경기를 보시면 우물쭈물하다가 뺏겨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 패스를 줄 만한 동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골키퍼에게 주기엔 스털링이 주변에 있고, 그렇다고 정면에 있는 카르바엘에게 주자니 제수스와 필포든이 있고, 토니 크로스도 스털링이나 덕배가 있기 때문에 인터셉트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자고 무작정 클리어를 해내면 상대에게 볼 소유권을 내줄 가능성이 커서 이도저도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역시 맨시티가 블럭을 형성해 압박 수비를 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압박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위 상황처럼 볼을 뺏겨 실점하거나 클리어를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블록형 압박은 이럴 때 정말 구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위치 선정,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럭을 갖춰놓으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바로 수비 커버하기도 매우 편하다는 것입니다. 수비가 볼을 뺏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 수비를 하면 그 자리는 누군가 메워야겠죠. 그럼 블럭 안에 그 위치에 가장 가까운 선수가 커버하게 됩니다. 만약 수비가 볼을 뺏지 못한다면 상대는 수비가 튀어나온 공간을 공략하게 되는데 이미 그 자리는 커버를 한 상태라 대비할 수 있고 압박을 나간 수비는 빈자리를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이 수비 전술은 상대가 압박을 풀어내 미드필더 진영으로 넘어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그 블럭 그대로 내려와 미드필더 진영에서 블럭을 갖추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만약 파이널 서드까지 상대가 진입한다? 그래도 이 블럭 그대로 내려와 파이널 서드에서 수비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 블럭을 만든 순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수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압박 전술은 맨투맨 마크보다 구사하기 어렵고 구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만약 한 선수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수비가 될 수 없겠죠. 실제로 테나흐 감독도 호날두가 맨유에 있던 시즌 이 수비 전술을 구사하려 했는데 워낙 호날두가 안 뛰다 보니까 수비 블럭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이유도 포함됐을 거고 결국 호날두는 벤치로 밀려나고 방출까지 당하게 됐죠.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여 수비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감독이 체계와 철학을 확실하게 팀에 이식시켜야 제대로 발동될 수 있는 정말 쉽지 않은 압박 방식입니다. 약간 어렵게 설명하긴 했지만 공을 가진 선수를 압박하는 건 맨투맨, 주변 선수들과 패스기를 막고 서서히 압박하는 건 블록형으로 보시면 훨씬 구분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처럼 가장 대표적인 압박 방식을 소개해드렸는데 압박이 그냥 단순히 맨투맨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다는 걸 저는 공부하면서 꽤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상도 길어지고 재미가 없어져서 일부분만 얘기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압박은 점점 더 고도화될 거고 새로운 방식이 계속 나올 텐데 여러분도 이 개념을 익히고 계시다가 나중에 축구 보실 때 수비 방식을 분석해서 주변 분들에게 얘기하시면 축제랄로 거듭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